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단지가 재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재건축이 불가능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재건축이 가능하다면 자력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자력으로 가능하더라도 좀 더 평형 선택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역세권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템플릿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객노노 앱을 먼저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 상록마을 우성 3단지는 여기 위치한 아파트고요. 정자중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로서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1번지에 위치를 해 있고요. 1762세대, 용적률 206%, 그리고 준공연도는 1994년도 6월이네요. 이 정보들을 토대로 저 템플릿에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준공연도는 1994년 6월이고 총 대지 면적은 제가 확인을 할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을 할 거고, 재건축 전 현재 종전 세대수는 1767세대고요. 종후 세대수는 이제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총 대지 면적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용적률은 206%인데 용적률을 기입하는 칸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용적률이 낮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분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대지 지분만 기입을 하려고 합니다. 총 대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디스코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상록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를 찍어보면 대지 면적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52,249.9 해서 52,250제곱미터의 대지 지분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50제곱미터. 디스코가 항상 정확하게 값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더블 체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지도에서 이 면적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이 가로 길이를 약 400m를 확인을 하고, 세로 길이는 정자중학교 부분을 빼야 되니까 이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가로 400m, 세로 대략 260m 정도를 곱하면 104,000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디스코에서는 값이 2분의 1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기를 클릭했는데 이쪽은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쪽은 옅은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 52,250제곱미터가 이 전체의 대지 지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이 대지 지분 값까지 더해줘야 하고요. 아까 나왔던 52,250에서 46,622까지를 더한 게 총 대지 지분이 되겠네요. 대략 10만 제곱미터니까 값도 맞을 거고요. 그래서 52,250에다가 저 46,622를 더하면 98,872제곱미터가 올바른 대지 지분입니다. 72제곱미터고요. 평형으로 환산까지 하겠습니다. 3.3으로 나눠서 29,961평이고요. 보통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용적률 상한을 받으려면 기부 체납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파트 주변부 땅을 기부 체납을 해서 도로를 넓힌다던가 아니면 부족한 공원을 만든다거나 초등학교를 설립하거나 공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기부 체납을 하는 대신에 이 토지 이용 계획상 최대 용적률을 받는 방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 공공 기부 체납을 통틀어서 보통 15%를 기부 체납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9,961평에서 15%를 제외한 0.85를 곱한 값을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순수 대지 지분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대신에 그 용적률 상한 최대치를 이용을 해서 이 세대수를 구해냅니다. 25,467평이 순수 대지 지분이라고 할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에서 이 아파트 단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몇 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에 따라서 상한 용적률이 결정이 되고요. 디스코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3종, 즉 상한 용적률 300%를 받는 양입니다. 이제 이 아파트의 순수 대지 지분과 용적률 상한값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순수 대지 지분 25,467평에서 용적률 상한이 300%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평균 평형 33평형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한 세대당 필요한 대지 지분은 11평이 필요합니다. 총 순수 대지 지분은 25,467평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하면 종후 세대수 2,315세대가 나옵니다. 2,315세대가 나옵니다. 만약에 전체 평형이 모두 동일하게 33평으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재건축이 가능은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이 아파트 평형수가
종전 평형수가 대체로 20평대에서 30평대가 대부분이라면 지금 이 정도 사업성이 나오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중대형 평형이 많이 섞여 있어요. 전체 세대수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평형수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하고요. 요즘 트렌드가 33평 배정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 종전 22평이 종후 33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노노에서는 22평만 클릭을 해주면 이 해당하는 303동, 305동 가운데 라인이 22평이네요. 이걸 디스코 어플을 통해서 이 세대가 대지 지분을 몇 평 보유하고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찍고 토지 쪽에 들어가서 아까 303동 중간 라인이니까 104호를 찍어볼게요. 303동 104호를 찍으면 104호 없으니까 105 가운데를 찍으면 31.141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제대로 나와 있네요. 두 부분이 잘 합쳐져 있는 98,872 제곱미터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1.141 제곱미터가 종전 22평이 보유하고 있는 대지 지분입니다. 3.3으로 나누면 9.43평 갖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세대에서도 기부 체납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겠죠. 0.85를 곱하면 8.02평이 남을 거고, 여기서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평형이 용적률 300% 하에서는 24평이 최대입니다. 분담금은 대략 2억 5천만 원에서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3억 정도를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특이점 여기에 적어둘게요. 종전 22평은 종후 33평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힘들다로 적을게요. 보수적으로 24평 가능이라고 적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24평 이상도 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는 24평을 배정받는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통 1:1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일반 분양이 나오지 않는 채로 재건축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아마 일반 분양 사업 수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분담금은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채우지 못한 부분마저 채우면 리모델링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재건축이 가능을 해서 아마 재건축으로 갈 건데 그렇다고 원하는 평형을 모두가 배정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메인이고요.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볼까요? 보통 분당이니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세권 특별법을 보는데요. 어떤 법이 됐든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이 특별법에 해당이 되는 단지는 정부랑 어떤 방식으로 윈윈 전략을 추구하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을 마련하고 싶어 해요. 그걸 임대나 공공 물량으로 좀 뽑아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상록마을 3단지 같은 경우는 1:1 재건축이 되는 단지가 될 건데 정부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 300% 말고 용적률 500% 줄게. 그럼 너네 종전 22평, 종후 24평 말고 동일한 분담금으로 29평도 받을 수 있어. 대신에 300%에서 200% 올린 부분에서 100%는 우리가 가져갈게. 너희 100% 떼줄게. 이런 방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정부가 드라이브하고 싶은 방향이고요. 그 법적 근거가 1기 신도시 특별법 혹은 역세권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게 해당되는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나와봐야 알고요. 제 생각엔 역세권 특별법을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보면 거리로 찍어보면 이번 출구 기준으로 요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출구 기준으로 요 반경으로 보면은 500m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세권 특별법에 해당이 된다면 이 단지도 용적률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도 취할 것은 취하는 형태로 드라이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총평을 내려보면 리모델링은 당연히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은 한데 쉽진 않은 1:1 재건축 형식으로 될 거예요. 요거는 가격으로 갔을 때 2번 특별법 가능성 있음. 모델링 가능하고 특별법 혜택 가능성 있음입니다. 네, 정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